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이재용입니다. 2023년 겨울방학 고2 수능반 이제부터 2학년에 올라가게 될 우리 친구들이 겨울방학 기간 동안 국어 공부에서 어떤 것들을 해 나가야 효과적일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 시기에 해야 할 공부는 정해져 있다. 사실 고민이 많으실 시기인 거 압니다. 수능 선택 과목,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이나 언어와 매체 중 무엇을 선택하는 게 나에게 더 유리할까? 혹은 정시가 확대된다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내신을 버리고 수능에 올인해야지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으실 시기이고, 이러한 고민들은 모두 불안감 때문이겠죠.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그와 상관없이 지금 이 시기 당장 해야 하는 공부는 같습니다. 바로 수능의 공통 과목인 문학과 독서 영역입니다. 선택형 수능이라고 하는 제도는요, 선택 과목의 점수보다 공통 과목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다, 공통 과목의 점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려줍니다. 2학년 1학기 내신은 보통 문학으로 준비되어 있죠. 따라서 문학 영역에서 확실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선택의 여부로 이제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눈앞에 준비된 이 공부를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실천해야 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이 커리큘럼의 공통 목표 역시 문학과 독서 영역입니다. 화면을 통해 같이 보시면요. 문학 영역의 공통 목표는요. 아이들은 현재 내신형으로 길들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문학 작품에 대한 수능식 접근법이라고 하는 걸 익히고 체화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작품을 접하면서 수능에서도 고2 내신에서도 통할 수 있는 작품의 레퍼런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독서 영역으로 오시면요. 고1 내신 대비로 마찬가지로 떨어져 있습니다. 수능 감각이요. 비문학 감각이요. 따라서 비문학 영역에서의 문제풀이 감각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고2 모의고사에 들어가게 되면 특히나 어려워지는 철학, 경제, 법, 기술 이러한 4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비되어 레벨업을 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학 영역 커리큘럼 안내. 10주의 시간이 크게는 2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회부터 6회까지는 현대문학 일반을 다루게 될 거고요. 뒤에 있는 7회부터 10회, 4주의 기간 동안은 고전문학의 갈래에 대해 습득하게 됩니다. 전반부의 6주의 시간은요. 사실 고1 내신에 대한 총정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신 공부를 하게 되면서 문학 영역에서 다양한 문학 개념어들을 이미 습득했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수능식으로 조정하고 정리정돈해서 지식의 체계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한 지식들을 활용해서 구체적인 작품에 적용해보고 선택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까지 키우고자 프랙티스를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수업과 프랙티스, 과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수능 모의고사에 기출되었던 대표 작품들을 모두 접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현대문학에서의 레벨업을 노리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해당하는 고전문학의 4주는요. 마찬가지로 고1 내신에 대한 보완입니다. 고1 내신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갈래별로 중요한 작품들을 분명히 습득했습니다. 하지만 고대가요부터 조선시대 문학에 해당하는 시조, 가사까지 고전문학의 역사적인 갈래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빈틈이 있어요.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그 빈틈들을 차곡차곡 채워나가면서 고2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고전문학의 고난도 작품들을 함께 학습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독서 영역 커리큘럼 안내입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의 4회, 후반의 6회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일단 전반부에서는 독서 영역에 대한 인트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독서 지문들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독해를 할 때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전수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후반부의 6회 수업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영역,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철학이나 경제법, 기술 같은 지문들에서 대표적인 유형들을 조금 꼽을 거고요. 이러한 영역에서 지문이 어려워진다는 게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그렇게 어려워졌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접근법,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회차별로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대표 지문들 한 세트를 선정할 거고요. 이러한 지문들에 대해 미시적으로 선생님이랑 미시적으로 읽어내면서 하나의 글을 완벽하게 소화했다라고 하는 질 높은 독해 경험을 주는 게 목표입니다. 과제를 통해서는 1에서부터 5단계로 난이도를 배분해서 이제 비문학의 모든 기출 문제들을 이제 난이도를 매겨놨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난이도 배분에 따라서 2에서 4 사이에 해당하는 쉽거나 어려운 지문들을 조금 뒤섞어서 매주 4개에서 5세트의 지문들을 과제로 내게 될 겁니다. 이 과제들을 소화하게 되면서 비문학 경험치를 차근차근 쌓아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커리큘럼 안내입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기는 마음이 불안하고 이런저런 고민이 많아 방황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당장 해야 할 공부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고민은 더 접어두고 자신의 발밑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공부가 정답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